시작할게요. 고려시대에 지어진 노래. 아하, 그래서 고려소교 옆에다가 씁시다. 고려가요. 줄여서 소교. 고려의 노래다라고 해서 여요. 이후에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가 이렇게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요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 대신에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반어.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고려가요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 방법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와서 우리 이제 써줘야지. 땡땡. 글의 종류 뭐라고요?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당연히 어느 시대겠어요? 고려시대에 쓰이죠. 언제까지? 조선 초까지는 쓰입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일반 평민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 평민들이 노래를 합니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삶에 살아가면서 애정 문제에 대해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고달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민들이니까 막 엄청 뛰어난 표현 기법을 쓰는 거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진솔한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형식적으로 무슨 특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332조의 글자 수가 3개, 3개, 2개의 삼음보 율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음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을 지니고 있군요. 이거지. 일반 평민들이 쓰는 노래인 거니까 글로 써서 전달해줘? 아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구비 전승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거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구비 전승되다가 언제? 조선 성종 때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지배계층이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었을 텐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 궁중음악으로 활용을 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궁궐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밴드 치면서 노래 부르려고 써놓은 거였었지. 쓰여져 있는 책 이름을 보면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시용향악보 이런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 다음 이거 궁중음악으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운율 맞추기가 좋나 봐요. 그렇지. 음악성이 뛰어난가 봅니다. 어우 좋은 얘기. 고려가요는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음악성이 좋아요. 이 음악성을 맞추는 요소가 뭐 있냐? 아까 여기 얘기했던 332조의 삼음보 율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후렴구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나눠져 있어요. 분절체. 1년, 2년, 3년, 4년 분연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운율 형성 요소로 알맞지 않은 것은 혹은 정석가 나온 다음에 형태상 혹은 운율상 유사한 것은 이러면 삼음보 찾거나 1절, 2절, 3절, 4절 나뉜 거 찾거나 후렴구 있는 거 찾거나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이 후렴구는 후대의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정석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정석가의 후렴구는 뜻이 있거든. 이렇게. 어디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는 싹 다 얘기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혹시라도 빠진 거 있으면 추가로 더 채워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봅시다. 서정적이고 민요적입니다. 이 민요적이라는 건 평민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삼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제재는 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주제는 태평성대의 기원,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지. 여기 요렇게 끊어. 태평성대랑 님이여 사랑해요.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바로 요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이 서사,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부분이 본사.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 이 서사는 확실히 후대에 첨가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문자로 기록되면서 원래 원판 노래에는 없던 말이 들러붙은 거야. 왜? 궁중음악으로 활용할 거라면서 궁궐 안에서 그렇게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 임금님이 이 세상을 태평천하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놀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을까? 다음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님과의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반어법.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리듬감 살리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지금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화산 터지면 내가 너네 오늘 수업 끝내줄게. 그런 이야기인 거지. 화산이 터질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집에 보내줄게. 거짓말이야. 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딱 그런 상황인 거야. 누가 그랬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아, 알았어. 기차 바퀴가 빵꾸 나면 그때 헤어질게. 이런 얘기인 거지. 기차 바퀴는 빵꾸 날 일이 없습니다. 다 쇠로 되어 있으니까요. 헤어지기 싫단 얘기인 거지.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핵심 1년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옆에다가 1년이라는 말 대신에 서사라는 말을 쓸 거예요. 다른 년과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1년은 우선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고려 소교 작품은 구전되다가 조선 건국 이후 남녀상열지상, 무슨 뜻이냐? 남녀 간에 서로 뜨거운 이야기, 남녀 간의 뜨거운 이야기. 사랑 얘기.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들 중 일부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1년이 덧붙여진 겁니다. 밑에 여기만 해석 볼 거예요. 시작이 딩아 돌하 당금의 계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딩은 징, 돌은 경쇠라는 금석 악기로 보기도 하고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악기 본 적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파이프가 하나 있고 또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 나무 막대기가 여기에다가 돌을 매달아놔. 근데 돌이 이렇게 생긴 돌이 있어. 어디가 있냐? 대충 한 요런 식으로 생긴 돌이 있어. 크기와 두께가 달라서 치면 음이 달라. 그런 악기가 있어. 그러니까 조선식 실로폰 뭐 그런 게 있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고. 오케이. 자, 이제 또 할 얘기 다 해서 본문은 금방 끝난다. 앞으로 넘어옵시다. 딩아돌하 징이여 돌이여 당금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돌이여 당금 지금 계십니다. 옆에다가 반복해서 운율 생긴다라는 말 쓰지 않아도 괜찮겠죠. 선왕성대에 다른 말 없어 지금과 같은 태평성대에서 노니 아와지이다 놀고 싶어요. 영원히 지금 같은 태평성대면 좋겠습니다. 서사 태평성대를 희망합니다. 서사 위에다 화살표 본사와 이질적 내용. 왜냐고 물어보시냐면 얘네들은 후대에 첨가가 됐었을 거니까요 라고 확인. 왜 후대에 첨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하다 보니 본사와 이질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자, 밑으로 볼게요. 옆에 뜻은 다 있으니까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별, 해, 벼랑에, 나는 I am 이런 뜻이야? 아니야. 뜻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여음구, 후렴구예요.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사각사각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구운 밤에 싹이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역설법처럼,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역설적 상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설법이지 그러면 그냥 네 하고서 역설법 하면 돼. 구운 밤에 싹이 나면 그때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질게요. 요 정도의 뉘앙스인 거지. 그 다음 여기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생각 있어 없어? 헤어질 생각 없어. 디귿에 쓰여 있는 표현법은 반어.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거라고. 다음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두하요이다. 접붙입니다. 접붙이는 거 알아요?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그 꽃이 새 묶음 피워야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그때 되면 유덕하신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결국엔 뭐라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다음 무쇠로 털릭이라고 해서 철릭이라고 하고요. 밑에 단어 뜻은 나와 있겠지만 관복이야. 관복. 군인들이 입는 유니폼. 관복을 말아 재단질해서 쇠로 옷을 만들어. 무쇠로 옷을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 옷이 헐 일이 있나? 그럴 일 없어.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때 되면 님과 헤어질게요. 사실점 헤어질 생각 없어요. 반어. 무쇠로 한소, 황소를 지어다가 만들어서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서 황소를 만들어서 철수산 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 놓습니다. 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 놓습니다. 이 소가 철초, 쇠로 만든 풀을 뜯어 먹어야지만, 쇠로 만든 이 풀을 뜯어 먹어야지만,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사실 전 헤어질 생각 없어요. 이야기. 다음 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서경별곡 알아요? 서경별곡? 오빠 진짜 떠나갈 거야? 나 오빠만 괜찮으면 집 나갈 수 있는데? 오빠 못 믿어? 우린 천년이 있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나 못 믿어. 오빠 대동강 건너가면 딴 여자 만날 거잖아. 뱃사공 너네 마누라 바람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방정맞지는 않아요. 노래가. 이렇게. 아무튼 서경별곡이라는 엄청 유명한 고려가요 있거든. 그 얘기 왜 하냐고? 지금 읽은 이 네 줄이 서경별곡에 똑같이 있거든. 이렇게 누군가가 표절했다? 표절 그런 게 어딨어. 당시에 완전 초울트라 메가 히트한 거지. 됐을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딴 그 구슬을 이어놓은 끈이야. 그치리까 그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안 끊어질 거예요. 일단 서리법. 즈문해 일십백천년을 외오곰 외롭게 녀신달 지낸들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우리 사이에 신이 있단 우리 사이에 믿음이야 그치리가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는 요렇게 반 자를 거예요. 후. 그래서 잘라놓고 여기 위에 두 줄 밑에 두 줄이 됐고 다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밑에 잘 써 있었네.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다고.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다고. 우리 사이의 끈. 우리 사이의 끈. 우리 사이의 믿음.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 나 못 믿어?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믿음이 그치겠습니까? 우리 사이의 믿음이 끊어질 겁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끈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두 개 같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확인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중심 부분을 나눕시다. 처음에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마지막에도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는 부분. 다음 2연에서 5연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구운 밤에 싹이 나면 어쩌고 저쩌고 되면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것 되어 있고 그 다음 자 요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능 특강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잘 봐. 쓰여 있는 소재가 밤, 옥으로 생긴 연꽃, 무쇠로 된 천릭, 무쇠로 된 큰 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수능 특강에 뭐라고 나와줬냐면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어떻게 2연에서 5연으로 갈수록 소재의 성격이 어떻게 점점 단단해져. 소재가 단단해진다.
그것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굳고 변하지 않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구나 라고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어쨌든 이 말은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뭘 외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을 해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고려가요의 특징이네요. 몇 군데 밑줄 좀 그을까? 고려 소교는 속된 노래다. 왜 속돼? 남녀 상열지사. 서민 대중에게 불리다가 궁중에 편입이 되면서 궁중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었습니다. 대목이 첨가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반복구와 감탄사가 생겨나죠.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되었습니다. 원작자는 민중일 거예요. 궁중의 악장으로 재창작된 이후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층이나 그 주변 인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민중 계층에서 화살표 상층으로 넘어간 걸 겁니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1번 별표 고려 소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연이 구분되어 있고 저는 뭐라고 썼어요? 분연체, 후렴구가 있다.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격. 이렇게 후려치듯이 얘기하면 어떻게? 삼음복. 민요적 특성이 있습니다. 첨가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 기원하는 내용이 더 덧붙었을 겁니다. 민요로 불려졌을 때와 궁중음악으로 활용되었을 때에서의 이 민요에서는 님일 거고요. 연인일 거고 궁중음악이었다라고 하면 임금일 거고 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 노래일 거고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가 그 다음에 옆에다가 더하기 변함없는 자신의 충절을 맹세하는 겁니다. 임금님 제 마음은 천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밑에 재구성 창작 패스. 다음 밑줄 좀 그어가죠. 역설과 반어가 빚어낸 견고한 사랑의 의지. 어디 있을까? 고려시대 소교 민요로 불리던 것이 궁중으로 편입되고 문헌으로 정착되었다. 크게 3단 구성인데요. 1년은 태평성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다. 그래서 정석가를 일반적으로 볼 땐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1년만 보자면 임금과 국가를 위한 송축의 노래. 역설과 반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 헤어지겠습니다. 반어적 표현. 여기 있다. 밤, 옥, 철로 소재가 바뀌면서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내 사랑은 견고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 다음 서로 다른 노래에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 서경별곡에도 있다라고 그랬죠. 왜 있어요? 당시 민중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을 겁니다. 여러 노래가 상호 교섭 첨삭되었구나. 이런 게 바로 구전되는 민요적 특징인 거구나 라는 것
확인. 옆에 있는 내용은 그냥 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시간 드릴 거고 고려 소교에 대한 특징들은 다 말씀드렸고 옆에 구전성 됐어. 오케이. 여기 한 페이지 몇 쪽이야? 100, 200쪽 읽는데 얘네도 역시 시간 엄청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한 2분만 드려 봅니다. 시작.